변화무쌍한 모습으로 500km를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 왔습니다. 오휴. 오케이. 와, 틀려버렸습니다. 그 강이 품은 다양한 모습들 속에 숨은 짜릿한 손맛. 아싸. 뜨거워지는 태양처럼 한껏 달아오른 낙동강의 배스를 찾아갑니다. 쫓아 나온 게 보이네. 낙동강계의 여름 손맛을 느껴보기 위해 먼저 위천을 찾았습니다. 배수꾼들에게 그리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무한한 곳이죠. 아이고, 풀이 벌써 이만큼 자랐네. 조금만 지나면은 다니지도 못하겠는데. 와, 그림 좋네. 계절이 무르익으며 무성해진 수풀을 헤치고 포인트를 찾아나가는 홀리 피셔맨. 교각 아래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고기 빠져나간다. 이런 포인트는 가라앉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버징으로 수초를 어린 곳 파동을 쫙 지면서 하다 보면 밑에서 퍽 하고 올라오죠. 잔뜩 예민해져 있는 녀석들이 과연 반응을 보여줄지. 홀리 피셔맨, 텍사스 리그로 빠르게 수면을 훑어나가는 버징 액션을 시도합니다. 특히 어리연꽃은 줄기가 굵고 수중에서 빽빽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수중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수초 사이를 공략하기보다는 표층을 빠르게 움직이며 수중의 배스를 자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요. 이런 쪽이 수심은 얕아도 커버가 워낙 좋기 때문에 큰 놈들이 들어가실 것 같은데. 딱 벌려져 있는 틈으로 누가 딱 떨어지면 입질을 딱 해야 되는데. 이런 헤비 커버 지역은 특히 햇빛이 쨍쨍한 날에 입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배스들이 강한 햇살을 피해 수초 그늘 밑에 숨어있다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은 흐린 날씨 때문인지 아직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고기가 빠졌는 모양이네. 야, 웨이더 입고 들어오니까 시원하네요. 홀리 피셔맨, 다리에서 조금 아래쪽에 위치한 작은 둔덕에 올라서 다시 공략에 들어갑니다. 야, 저 온다. 이곳에선 루어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쫓아왔는데. 총알같이 쫓아오네. 막 따라오네. 와, 진짜.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야, 수심이 얕으니까 때리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첫 입질이라서 너무 빨리 챘네요. 다시 한번 던지면 있을 것 같네요. 와우, 깜짝이야. 포인트를 옮기면서 텍사스 리그에서 개구리 모양의 버징 우암으로 바꿨는데요. 좀 더 파장이 세서인지 바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아직 시간상으로 피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먹기보다는 뱃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액션을 줘야 되거든요. 좀 천천히 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닐링을 하면은. 그러나 놓쳐버린 입질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홀리 피셔맨은 위치를 조금씩 이동하며 놓쳐버린 녀석들의 행방을 찾아보는데요.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야, 빠져버렸네. 와, 따라오는데. 아, 배스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제대로 덮치질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유. 고기가 빠진 것들 다 보이네. 수심이 얕아서인지 작은 발소리에도 빠져나가 버리는 것도 문제인데요. 최대한 멀리 캐스팅하는 것이 한 방편입니다. 와, 야, 여기 있다. 쫓아오면서도 제대로 덮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무래도 다음날 비가 예보된 저기압 상황이 베스트를 움츠러들게 했고 입질도 예민하게 만든 모양입니다. 완전 약 올리네, 나를. 야, 누워있는 가시면 안 보이네. 맞습니다. 아유, 빠졌어. 또다시 실패. 포인트 조건은 손색이 없는데 배스 활성도가 따라주질 않습니다. 이대로 대를 접어야 할까요? 라인 터져버렸어. 와. 아, 지금 입질이 하도 없어서 장소를 이동하려고 지금 막 해소하고 있는데 와서 때려버리네요. 우와, 라인이 이거 25파운드 라인인데 라인이 그냥 맥없이 나가버리네. 와. 아, 아까워. 아, 이게 어디 쓸린 데도 없는데. 아유. 아유, 아까워. 야, 제대로 된 입질 딱 한 마리 받았는데 그게 라인이 터져버리네요. 끝내 첫 포인트에서는 배스를 만나지 못하고 자리를 옮기는 홀리 피셔맨. 이곳 역시 어리언 꽃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멀리 수초대 끝자락 쪽으로 채비를 던져 넣어 봅니다. 수초대 형성이 같으니 텍사스 리그로 버징 액션을 주는 패턴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분위기가 뭔가 이상 베이트 피쉬가 놀질 않았네. 이때 뭐야, 개구리가 뛰어온다. 발 앞에서 반응이 보입니다. 물었다. 맞아, 물었다. 시온 개구리가 몰려 나오네요. 아, 나는 뱃은 줄 알았더니 이게 개구리네. 개구리 한 마리 했습니다. 야, 이거 정확하게 딱 물었네. 이 황석개구리가 요즘 거의 잘 안 보이던데 여기 오니까 또 한 마리씩 보이네요. 우와, 근데 이거 어떻게 빼지? 마수거리를 엉뚱하게도 황소개구리가 해주는군요. 어찌됐든 첫 수를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손맛을 봐야 할 텐데 위천 베스들이 협조를 잘 해줄는지 플러그로 루어를 바꾸고 다시 도전합니다. 와, 따른다. 살짝 반응이 보였는데요. 뒤쫓아오는 듯 하더니 덤비질 않습니다. 그래도 반응을 보여주니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아이고, 몸으로 가다가네. 아, 입질을 받긴 받았는데 물질은 뭐하네. 이번에도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사이즈가 원체 작다. 됐습니다. 그렇지. 와, 라이즈를 하는 거 보고 던졌는데 바로 오네요. 아유, 아유, 좋다. 아유, 수초 감네. 그렇지.
드디어 첫 배스를 했습니다. 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라이즈를 하는 거 보고 던졌는데 바로 한 마리가 낮게 올라오네요. 아, 기분 좋습니다. 플러그를 물고 나온 베스. 그야말로 의지의 승리입니다. 물을 건너야 되는구나. 이거 뭐야 이거? 뱀이네 뱀. 홀리 피셔맨은 놀라 혼쭐이 났는데 정작 녀석은 아랑곳도 않고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이런 복병들 때문에 여름철 낚시에선 보호장구가 필수죠. 아, 헤엄쳐간다 저리. 아, 헤엄쳐가네요. 뒤늦게 위험을 감지했는지 수초 속으로 몸을 숨기는군요. 빨리 가야 되겠다. 이동 중 피딩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데는 조용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고기들이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고 채비를 던져봅니다. 끌인가 배스가 아니고. 베스가 좋아하는 큰 사이즈 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배스면 바로 팍 때릴 건데. 아무래도 베스가 아니라 작은 민어우의 반응이 좋은 끓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끝까지 채비를 던져보는 홀리 피셔맨. 그러나 녀석들은 전혀 관심이 없군요. 홀리 피셔맨 다시 중류권 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여름을 느끼게 하는 무성한 풀숲을 헤치고 찾은 강기슭에서 연안 수초대 쪽을 공략해봅니다. 아유, 또 털리네. 왜 이러지? 생각한 대로 지금 고기가 있긴 있는데 자꾸 틀리네요. 오늘 낚시가 안 되네. 계속되는 실패에 답답해하던 홀리 피셔맨. 이번엔 작게 무리를 이룬 정수 수초대를 노려봅니다. 조심스럽게 대를 들었다 놨다 액션을 주며 입질을 기다려보는데요. 맞습니다. 아이고, 요런 사이즈가 나오네. 참 오늘 낚시 어렵게 하네요. 어렵게 지금 낚았습니다. 저 지금 보들 안에 탁 넘어오는데 지금 때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얇게 물었거든요. 한 30 사이즈 정도 되겠네요. 힘드네요. 녀석을 끝으로 짙어지는 어둠에 홀리 피셔맨 아쉬운 발길을 돌립니다. 난관이 많았던 하루지만 후회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뿐입니다. 다시 찾은 위천 중류권. 그러나 밤부터 내린 비로 상황은 첫날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물이 벌써 많이 찼구나. 강으로 향하는 길부터 온통 흙탕물에 잠겼는데요. 정작 강물은 지금 어떤 상황일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청태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네요. 이 청태가 있으면은 낚시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기 밑에 보니까 저 섬이 하나 있는데 저쪽이 좀 깨끗해 보이네. 저쪽으로 내려가 봐야 되겠네요. 이 앞에는 지금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데 빗속에서도 쉴 새 없이 수면을 차고 나는 새들이 보입니다. 비 때문에 수면 가까이 모인 날벌레들을 사냥하는 제비들입니다. 위에서 그 날벌레들이 올라오니까 제비들이 굉장히 낮게 지금 났네요.
자, 내려봐야겠습니다. 제비들 사이로 간간히 베스들의 피딩 장면도 보여서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데요. 여기 웅덩이 하나 있네. 이런 데도 있을라나? 어징에서 안 되면은 이런 구멍 속에 딱 떨어뜨리면은 빗방울 때문에 버징의 반응을 보일지 걱정입니다. 야, 딱 있어 보이는데 거기가. 낚시를 다니다 보면 왠지 기대감을 자아내는 포인트가 있기 마련이지요. 홀리 피셔맨에겐 이 포인트가 어쩐지 끌리는 모양입니다. 텍사스 리그로 이런저런 시도를 하며 베스의 입질을 기다립니다. 큰 놈이 한 마리 딱 있을 것 같은 그런 포인트인데. 살짝 입질을 보인 것 같은데 과연 그가 기대하는 대물 베스가 정말 등장해 줄까요? 저 정도에서 뻑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네요. 기대와 달리 결국 이 포인트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아쉽지만 잠깐 한눈판 마음을 돌려서 다시 발길을 옮깁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빠졌어. 시합 전에 한 정도 되는 게 떨어지자마자 입질을 바로 하네요. 첫 입질을 받았네요. 어리연꽃 저기 엣지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입질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제대로 입질을 받았으니 시작이 나쁘진 않습니다. 홀리 피셔맨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더욱 긴장된 모습으로 채비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텍사스 리그에는 반응이 떨어지는 것 같아 버즈베이트로 수몰나무 옆을 노려보는데요. 저기 빠져나올 때 입질을 딱 해야 되는데. 언제나 내 맘 같지 않은 것이 베스들이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곳저곳 가능성 있어 보이는 지점들을 탐색해 나갑니다. 캐스팅도 최대한 멀찍이 해보지만 불어난 수위와 떨어진 수온 때문인지 베스의 움직임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풀이 많이 자라서 길이 안 보이네. 길이 어디야? 어휴. 자라난 풀과 불어난 물 때문에 포인트를 찾아다니는 것도 고행입니다. 포인트는 멋진데 수심이 안 깊어야 되는데. 아이고, 안 끼겠다. 수몰나무 가지들 사이로 리트리브 해보지만 갑작스레 굵어진 빗방울 때문인지 베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홀리 피셔맨 전방에 수몰나무를 넘겨 캐스팅을 하고 리트리브 하면서 유력한 포인트에 접근시켜 입질을 노립니다. 와, 이런데 고기가 없으면 어디 있는 거야? 고기가 없는 것이 이상할 만큼 천혜의 포인트지만 오늘은 포인트 조건은 별 소용이 없나 봅니다. 답답한 마음에 루어를 바꿔보는데요. 자연스러운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노싱컬 리그입니다. 오이, 자꾸 깊어지는 것 같다. 오이. 쉴 새 없이 내리는 비에 온통 물길입니다. 조금 얕은 쪽을 따라가 보는데요. 고기가 막 도망간다, 야. 뻘이네, 뻘.
안 되네요. 지금 연안으로는 너무 깊어서 뒤로 돌아가려고 그래도 이 완전 뻘입니다, 뻘.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원하는 포인트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접근이 가능한 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점점 굵어지는 빗줄기에 홀리 피셔맨은 거의 물에 빠진 생쥐꼴입니다. 맞습니다. 이 거기가 있네. 라인이 옆으로 쫙 흘러가네. 그의 끈기가 통했는지 베스가 살짝 입질은 해줬지만 제대로 히트되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잠깐의 방심에도 챔질 타이밍을 놓칠 수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다시 입질을 기다려보는 홀리 피셔맨. 항상 이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입질이 오네. 언제나 뜻하지 않은 장소, 뜻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입질.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짜릿하고 모두들 그 순간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겠죠. 허리까지 잠긴 물속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배스를 기다리는 홀리 피셔맨. 과연 그의 이런 고생을 베스들이 알아주기나 할는지. 계속되는 그의 노력에도 베스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주변은 어느새 자욱한 안개가 깔리고 홀리 피셔맨도 결국 채비를 접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세 번째 날, 다행히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은 낙동강 중하류 밀양권에서 보팅 낚시를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현장 도착하면은 낚싯대 끊을 때가 기분이 가장 좋죠. 빨리 물가에 가고 싶은 마음. 으쌰. 낙동강은 매년 장마로 인해 모래톱이 생겨나기도 하고 물길이 바뀌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포인트 없이 운의 본능을 따라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곳이죠. 탐색에 나서기 전 선착장에서 첫 캐스팅이 벌어졌습니다. 배를 내리던 중에 뭔가 그의 눈길을 끈 것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마수거리를 기대하며 탑워터 크렁크베이트로 입질을 찾아 나섭니다. 지금 여기 준비하다 보니까 라이저가 굉장히 큰 맞습니다. 굉장히 큰 라이저가 한 번 있었는데 아유 바로 입질 들어오네요. 홀리 피셔맨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입질인데요. 그냥 놓칠 수 없어 다시 공략에 나서 봅니다. 배 밑이 그늘이져 있으니까 이제 배 밑에 지금 베스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크랭크가 바늘이 작으니까 바로 빠져버리네. 아이고 아까워. 한 마리 더 있을 것 같은데. 놓친 손맛이 아까워 쉽게 선착장을 떠나지 못하는 홀리 피셔맨. 보트 밑뿐 아니라 나무 그늘이 진 자리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탐색해 나갑니다. 루어는 탐색용 루어의 대표격인 스피너 베이트입니다. 맞습니다. 야, 이 낙동강 베스가 이런 사이즈가 잘 없는데 이런 놈이 스피너 베이트를 물고 오네요. 일단 오늘 채수를 했습니다.
마수거리를 하고 나면 씨알에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다시 탑워터 크렁크베이트로 씨알 좋은 녀석을 노려봅니다. 야, 따라온다 막. 크진 않은데. 루어의 반응은 보이는데 막상 화끈하게 덮치진 못하는군요. 아마도 전날 내린 비의 영향으로 아직 활성도가 왕성하게 살아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흘러 햇살이 퍼지고 수온이 상승하면 낙동강 배수의 활성도도 살아날 겁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본격적인 낙동강 탐사에 들어갑니다. 하류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 독특한 풍경을 만났습니다. 꽤나 오래돼 보이는 배수구입니다. 이게 아마 저 안에 건너편에 아마 도수로가 있는 것 같네요. 만들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 구조물들이 요즘 건축 구조물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구조물 같네요. 물이 유입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수들이 모여들 가능성이 큰 곳인데요. 일단 호퍼로 입지를 노려봅니다. 아이고, 붕붕 떠내려 버리네. 배수로에서 떨어지는 물살이 세서인지 호퍼는 홀리 피셔맨의 뜻대로만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보트의 방향을 조절하며 배수들이 모일 만한 포인트를 탐색해 나갑니다. 분위기는 막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나 입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입질은커녕 배수들의 라이즈도 발견되지 않는군요. 역시 물이 흐려서 그런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린 다음 날이다 보니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배수들이 입을 닫아버린 것 같습니다. 맑은 물을 좋아하는 배수들에게 흙탕물은 상극이지요. 역시 물 색깔이 문제인 것 같네. 입질이 없는 원인은 알지만 쉽게 포기하기 힘든 조건을 가진 포인트다 보니 천천히 연안을 따라 주변을 탐색하며 반전을 꾀해봅니다. 전혀 입을 안 여네. 스피너베이트로 채비를 바꿔 나무 그늘 아래를 노려보지만 배수의 입질은 전혀 보이질 않는데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홀리 피셔맨 결국 채비를 접습니다. 왔습니다. 와, 이거 물고 있었네. 와, 어휴. 야, 한번 떨어질 때 물고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어휴. 아, 역시 있구나. 아, 야, 야, 드디어 벼스 같은 벼스 한 마리 했네요. 저기 나무 보이는데 폴링 되는 순간 물고 있었는데 제가 그 감을 잘 모르고 있었더니 이 훅셋이 위로 안 되고 밑으로 딱 돼 있네요. 아, 텍사스 리그로 한 마리 했습니다. 좋습니다. 텍사스 리그로 씨알 괜찮은 녀석의 신고식을 받고 나자 자신감이 붙은 홀리 피셔맨. 직벽 가까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갑니다. 이번에는 버즈베이트로 채비를 받고 공략하는데요. 물색이나 활성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버징 액션을 연출해서 공략해 나갑니다. 왔습니다. 어이구, 딴 데 보고 있는데 왔어. 입질을 하네. 야, 역시 안으로 들어오니까 물이 조금씩 맑아지니까 타보트의 반응이 있네요.
버즈베이트입니다. 한계라 그런지 크기에 비해 힘이 좋습니다. 버즈베이트가 효과를 보이자 계속해서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물색이 조금 흐린 상황이기 때문에 파장이 커서 청각을 자극하는 버즈베이트가 통하는 모양입니다. 오케이. 와, 틀려버렸습니다. 아, 딱 있을 것 같은데. 입질하긴 했는데 지금. 아유, 깜짝이야. 특히 버즈베이트는 있을만한 자리를 한 번 해서 입질이 없으면 계속 몇 번을 하다 보면 밑에서 신경질이 나서 와서 때려버리거든요. 딱 그 생각으로 했었는데, 아이, 좋았는데. 타이밍을 못 맞춰 제대로 히트하지 못했지만 버즈베이트의 위력은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홀리 피셔맨 다시 버즈베이트의 효과가 발휘되길 기대하며 직벽 아래를 공략하지만 베스의 반응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벽 지대를 벗어나 닿은 곳은 모래를 채취하던 장치들이 위치한 곳입니다. 파이프라인들이 그늘과 은신처 역할을 하고 있어 베스들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곳인데요. 리트리브가 힘든 포인트이기 때문에 러버직으로 폴링 액션을 주며 공략해 나갑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날아가네. 야, 고기가 있네 여기. 씨알이 너무 작아서 설 걸렸던 모양입니다. 러버지그의 씨알 선별력을 기대하며 다시 캐스팅. 왔습니다. 아이고. 야, 떨어지는데 막 툭툭툭 잡아당기네. 큰 것 같지 않는데 챔질이 좀 늦었. 왔습니다. 아이고, 사이즈가 요러니까 혹시 안 되지. 역시 생각한 대로 앞에 있는 것보다는 저 뒤에 있는 땅하고 가까운 저런 장애물들이 좋은 포인트 역할을 하네요. 이런 데는 한 마리 딱 있을 것 같은데. 몇 마리 더 은신하고 있을 거란 생각에 계속해서 캐스팅을 해보는 홀리 피셔맨. 파이프라인과 함께 수몰나무까지 어우러져 있으니 가능성이 한층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파이프 위에서 쉬던 외가리가 슬금슬금 피합니다. 그림만 좋아. 홀리 피셔맨이 접근하자 경계하는 모양인데요. 외가리가 날아간 자리는 다시 홀리 피셔맨의 공략 지점이 됩니다. 장애물이 어우러진 이곳은 베스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왔어. 와, 이건 먹는 거 맞습니다. 러버지가 떨어지는데 쫙 올라오더니 그냥 물고 내려가네요. 아이고, 어렵게 한 마리씩 하네요. 사이즈가 조금 좋긴 좋은데 한 37, 8 정도. 변화무쌍한 낙동강은 전날 비로 인해 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대한 물색이 맑은 지역을 찾아 공략합니다. 연안을 따라 이동하던 홀리 피셔맨. 물에 잠긴 나뭇가지 더미로 채비를 날립니다. 앞에서 라이즈를 하네. 살짝 라이즈가 보이는 걸 보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왔습니다. 아이고, 나무에서 쫓아 나온 게 보이네. 아이고, 계속 한 30 정도 되는 거 잡다가 이것도 한 37, 8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크게 보이네요. 저기 있는 저 나무에서 이 스피너베이터 따라오는 게 보였거든요. 아, 힘은 지금 산란이 끝나서 그런지 힘이 붙을 대로 많이 붙어 있네요.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거슬러 가는 도중에 또 눈길을 끄는 나무 더미를 발견합니다. 잘 가려져 있어서 보트가 다가가도 위협을 못 느끼는 곳이기 때문에 입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과연 홀리 피셔맨의 채비에도 경계심 없이 반응해 줄까요? 맞습니다. 아, 그나마 사이즈가 좀 좋네. 아샤. 역시 모래, 전부 모래인데 여기만 나무가 있으니까 여기 고기가 들어있네요. 텍사스 리그로 한 마리 더 추가했습니다. 모래톱과 나뭇가지가 어우러진 이런 교과서같이 좋은 포인트에서 한 마리 손맛만 보고 빠지기는 아깝죠. 홀리 피셔맨, 이번엔 텍사스 리그 대신 러버 지그를 달고 다시 캐스팅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치. 야, 사이즈가 다 똑같네요. 딱 요만큼씩 하네. 아, 이 큰 놈들 다 어디 갔는 거야? 이번엔 너무지구로 더 안에 깊숙하게 잡아넣으니까 또 똑같은 사이즈가 나오네요. 시간이 지나며 햇살이 비치자 베스들의 입질도 살아나서 제법 손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홀리 피셔맨은 아직 씨알 좋은 대물에 목마른 모양입니다. 어디 가 있는 거야, 이놈들아. 나뭇가지 사이로 던져놓은 채비에 없습니다. 바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힘 많이 쓴다, 이건. 어휴. 흙탕물이 심한데도 입질을 하는 것을 보니 활성도가 많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제대로 된 사이즈 한 마리 했습니다. 야, 한 45 정도 되겠네요. 물이 흐려가지고 있겠나 싶어가지고 민감했는데 저 큰 고사목 뒤편에 러버지가 떨어지는 도중에 물고 가네요. 아, 힘 좋습니다. 이틀 동안 위천에서 악천후와 뜸한 입질에 고전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고생에 대한 보상 같습니다. 왔어. 아, 와서 때린 게 보이네. 못 물었다. 그래도 입질이 계속되는 걸 보니 햇살이 뜨거워지면서 그늘 아래로 많이 숨은 모양입니다. 야, 이놈 또 올라와서 먹는 게 다 보이네. 해가 뜨니까 이제 그늘 밑으로 고기가 모여든 것 같네요. 반사적으로 들어가니까 탁 먹어버리네요. 강 가운데 자리 잡은 모래 채취선도 포인트로 손색이 없죠. 배 그늘 밑에도 많이 숨어들었을 테니까요. 홀리 피셔맨, 멀찍이서 채취선 주변을 탐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물속으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꽃뿌리가 쭉 뻗어 있거든요.
물속 지형도 베스들이 좋아하는 브레이크 라인이 형성돼 있으니 금상첨화입니다. 웜의 중간에 지그 헤드 훅을 끼운 카이젤 리그 채비로 공략합니다. 왔습니다. 어유, 이거 사이즈 된다. 수심이 있는 곳에서 받은 입질이다 보니 힘이 좋습니다. 어유, 야, 꽃불이 떨어져 가지고 한 두세 번 쉐이킹 하는데 물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 대가 라이트 때니까 안 그래도 힘이 세는데 아우 엄청 세네. 삼겹지 싶다. 아우, 아유, 힘이 장사네, 장사. 자, 한 45 정도 되는데, 아, 힘을 정말 많이 쓰네요. 이제 카이젤리그로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아. 한창 손맛을 본 홀리 피셔맨. 무슨 생각인지 보트를 대고 내립니다. 보트가 접근하기 힘든 포인트를 도보로 돌아보려는데요. 이번에 사용한 루어는 워블러인데요. 버징 액션을 주면 마치 쥐가 헤엄쳐가는 모양을 연출합니다. 보트 낚시보다 힘들긴 하지만 좁은 지역의 접근성에 있어선 워킹 낚시가 한 수 위죠. 바람이 막 날려버린다. 빠르게 수면을 가르며 움직이는 워블러 루어. 워블러는 한여름밤에 특히 효과가 좋고 감아들이다가 가끔 동작을 멈춰주는 것도 좋습니다. 왔어. 오. 야, 거기 큰 놈이 들어있네, 그래도. 야, 이쪽은 배가 진입 안 돼서 아까 쳐보지를 못했는데, 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은, 생각한 대로 있네요. 야, 타버터의 맛입니다. 짝짝짝짝 오는데 빡 하니까 심장이 딱 멎어지는 건데요. 아, 좋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고 있는 낙동강. 그 긴 물줄기를 따라 배수를 찾아다닌 3일간의 여정은 마치 반전이 극적인 영화처럼 마지막 날 무더기 조과를 거뒀습니다. 여기에서 떠오르는 평범한 진리는 바로 고진감래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 자에게 주어진 기분 좋은 선물. 낙동강에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 탐사는 낙동강 상류인 군위 위천을 탐사를 해봤는데 가뭄으로 해서 수위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낚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오늘은 수산대교 낙동강 중류 쪽이죠. 중류 쪽에서 그 낚시를 해봤는데 마리수는 많았는데 어제 내린 비로 수위가 많이 탁해져서 큰 시야를 만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데, 다음에 더 좋은 조건에서 낙동강 탐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